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한 인물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한 가문의 운명을 짊어지고 마침내 나라의 영웅이 된 한 남자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유서 깊은 명문가의 대가 뚝 끊길 위기에 처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17세기 조선 저명한 원주변씨 가문이 실제로 마주했던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고위 관직을 지냈던 변위라는 분에게서 시작되는데요. 이분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 두 형제의 서로 다른 운명에서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형인 별량보가 이끄는 첨지공파는 아들에게 또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정말 큰일 난 거죠. 반면에 동생 별량좌의 갑상공파는 손주들이 많아서 가문이 아주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에 대가 끊긴다는 건요, 그냥 가족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를 지낼 사람도 없어지고 가문 자체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존폐의 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창의적이면서도 아주 결정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이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첨지공파가 처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정말 놀라운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잘나가던 동생네 가문, 그러니까 갑상공파의 손자였던 변희진을 양손자로 입양하는 거였어요.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보통 아들을 입양하는데 조카도 아니고 조카의 아들, 즉 종손자를 손자로 입양해서 대를 잇게 한 거니까요. 그만큼 가문을 지키려는 의지가 절박하고 또 대단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 가문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게 된 변희진,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변희진은요, 그냥 이름만 빌려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직하고 능력도 뛰어났어요. 입양된 가문을 일으키는 걸 넘어서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그런 운명을 타고난 인물이었던 거죠. 그의 이력을 보면 이게 딱 드러납니다. 1620년에 그 어렵다는 묵과에 떡하니 합격해서 무관이 되고요. 불과 4년 만에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워서 진무훈이라는 공신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1640년 마침내 수군절도사, 그러니까 오늘날의 해군 사령관 자리에 오르면서 그의 경력은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문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그의 운명이 이제는 나라를 향한 충성으로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바로 그해 1640년이었어요. 영하 맞바다를 지키던 변희진은 적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는 정말 한 채 물러섬도 없이 용맹하게 싸웠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요, 당시 조선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무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충성의 상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산이 마치 도끼처럼 우뚝 솟아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진의 강렬한 충성과 업적을 기리는 장소다. 정말 그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이 비장한 소식은 결국 나라의 가장 높은 곳, 바로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왕은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치제라는 걸 내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왕이 직접 국가를 위해 정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만 내려주는 공식적인 제사예요. 이걸로 변희진의 죽음은 한 집안의 슬픔을 넘어서 국가가 기억해야 할 공식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의 예우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더 높은 벼슬을 내리고 왕이 직접 신하를 보내서 제사를 지내게 한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그 후손들은 대대로 세금도 내지 말고 힘든 일도 시키지 말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건 한 가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국가가 그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나 다름없었죠. 인조대왕이 직접 예관을 보내 술잔을 올리면서 이진의 명예와 공적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가 끊길 뻔한 한 가문을 구했던 양손자는 온 나라가 기억하는 위대한 영웅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역사는 거창한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낡은 비석 하나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을까요?